여러분 반갑습니다. 장호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최근에 시장이 노이즈도 참 많은 흐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란 전쟁이라든지 이런 불확실성한 이슈에 대해서 관세도 마찬가지고 등등 악재가 터지면 매수라는 의견을 계속 피력하고 있다라는 점,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어제 이제 방송에서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시장의 모멘텀이 뭔지, 시장의 이 판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맥을 짚고 가야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글로벌 IB들이 한국 증시를 바라보는 뷰라는 게 존재하죠. 한국 증시를 작년 기준에서 굉장히 노르웨이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가치 투자 쪽 대가가 이제 한국 증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왜?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이 거버넌스 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작년만 하더라도 시장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SK하이닉스는 그때 HBM으로 승승장구하지만 삼성전자는 목전 밑에 쩔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시장을 봤는데 어느 순간은 이제 D램 가격의 폭등과 AI의 이 지속적인 수요로 인해서 정말 보지도 못하는 반도체 수요가 시장을 지금 끌고 올라가는 시장으로 변했지 않습니까? 그럼 작년에 시장을 외국인들 입장에서 한국 시장을 바라봤을 때 이 상법 개정이라는 이 이슈는 굉장히 컸던 내용이었는데, 그 상법 개정으로 인해서 시장은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관련된 종목군들의 상승폭도 엄청나게 컸던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럼 3차 상법 개정까지 시장이 반영을 해서 많게는 종목군들이 10배 올라온 종목도 있고 적게는 5배, 3배씩 올라왔잖아요. 그러면서 지금의 종목군들은 이미 글로벌한 그 레벨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이쪽은 더 이상 못 간다라는 거죠. 그럼 시장이 지금 새로운 논리를 만들면서 7,500을 간다, 8,000이 간다 라는 핵심에 우리는 계속 주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의 뷰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가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을 오늘은 방송 이 서두에 전달을 드리고자 하는 거죠. 삼성전자 닉스가 오늘 역사적으로 닉스도 100만 원을 뚫어버리고 삼성전자도 20만 원을 돌파하면서 참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저도 닉스의 100만 원 돌파하는 거에 좀 일조를 하면서 따뜻하게 수익도 챙기고 그렇게 마무리를 좀 했었는데요. 그만큼 삼성전자와 닉스의 이 영업이익 증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과정에서 이 주도주가 꺾이지 않는다면, 또한 동시에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돈을 많이 벌면 뭘 하겠습니까? 투자를 많이 하겠죠. 그럼 소부장이 죽겠냐 이거죠. 소부장 쪽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대신 소부장 안에서 철저하게 A급, S급 종목이 뭔지에 대한 스터디를 매일같이 팍 터지게 한다면 이 바닥에서 수익을 내는 데는 어렵지 않다. 저는 이렇게 일단은 뷰를 전달 드릴게요. 지금의 문제는 뭐냐면 어설프게 제가 어제 말씀드린 극대형주가 비정상적으로 폭등하고 보험은 정말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한가 만들고 올리는데 이 NXT 시장에서 꼭지에 타버리면 이거는 이 좋은 상승장에 정말 억울하잖아요. 손실 봐버리면 눈물 나잖아요. 그런 매매를 하면 안 된다. 거기에서 오는 포모를 우리는 느껴서는 안 된다. 내가 좀 늦었다면 한 템포 쉬고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좀 인내심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시장이 이런 관점이 떨어진다라는 게 아니라 좋은 sek터, 좋은 환경에 있는 종목군들을 싸게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피력합니다. 저는 매일같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면서 이걸 추격 매수에 대한 의견도 드려요. 어떤 종목군들은 돌파를 해야 되는 종목이 있는 거고 어떤 종목군들은 기다려야 되는 종목이 있는 겁니다. 그거는 종목군들이 신고가를 치냐 안 치냐, 이 종목군의 업종이 현재 시장의 주도 업종이냐 아니냐, 주도 테마냐 아니냐, 1등 종목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기 때문에 그 종목을 정확하게 찍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무튼 말이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입하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이 좋으니까 뭐 종목군들은 매일같이 계속 매집해 가는 종목도 있고, 뭐 종배는 계속 진행하고 있으면서 하루에 많으면 한 두세 종목 정도만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의 뷰는 상당히 명확합니다. 반도체가 한국의 실적을 끌고 가고, 제약바이오는 단순 숫자로 봐서는 안 되고 글로벌 스탠다드와 비교를 해서 계산을 해서 우리나라 시장을 바라봐야 됩니다. 단순하게 지금 코스닥이 버블이냐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코스닥에 있는 종목은 아무것도 살 게 없습니다. 숫자가 찍혀야만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코스닥의 제약바이오는 플랫폼이고, 글로벌의 이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이 돈 못 버는 회사들이 대부분인데, 왜 그럼 그런 회사들이 가치를 높게 평가할까요? 왜? 희소성, 그 가치가 높은 거죠. 신약을 만든다라는 것이 처음부터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치를 우리는 높게 평가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가치 평가의 척도는 글로벌 스탠다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대한민국의 바이오 문제가 없습니다. 시총상위 종목군들, 좋은 회사들, 이미 다 알려있는 회사들 안으로 우리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정책 모멘텀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3차 상법 개정이 이제 오늘로 뭐 통과가 되겠죠. 뭐 오후에 어떻게 될지, 뭐 이거는 사실 이제 더 이상 제 관심권에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통과가 될 것이다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까지 시장을 봤을 때 살아남은 종목이 뭘까요? 여러분들, 살아남아 있는 종목분들은 지주사들, 숫자가 나오는 지주사를 제외하면은 살아난 종목분들이 없죠. 시장에서 살아있는 종목군들이 없다라는 거. 이게 뭘 의미할까? 뭘 의미할까? 이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그간 거의 1년 반 정도 상법 개정으로 올라왔던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뀐 시장에 관심을 기울여서 봐야 된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2차 전지 쪽도 바닥을 잘 잡아서 가고 있는데, ESS 쪽에 훈풍이 다시 불어온다라는 점은 상당히 좋은, 네, 오늘 호재가 좀 나왔다라는 점도 시장에 굉장히 좋은 변화의 소식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오늘 시장 보면 뭐 양 시장 다 이제 상승 종목 수가 소폭 많고, 코스닥은 상승 종목 수가 사실은 오후에 코스닥이 반등하면서 많아진 건데, 양 시장 다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았던 하루였습니다. 뭐 지수는 조금만 올라가면 뭐 1%도 아니에요. 0.5%만 올라가면 6,000포인트니까 뭐 내일 당장이라도 지수 6,000포인트 올라가는 거는 일도 아닐 것 같고요. 6,500까지 뭐 상반기에 찍어버릴지, 사실은 이 속도가 좀 빨라서 문제지만 지수는 아주 높은 구간에서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 성격으로 일단은 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코스닥은 뭐 그냥 현상 유지 정도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종목이 지금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코스닥은 많이 급락하게 되면 레버리지 ETF라든지 코스닥 ETF 그냥 사는 것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를 올려준 주역은 다름 아닌 금융투자죠. ETF의 힘이 여전하구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사진으로 잠깐 보면 뭐 오늘 코스피 그냥 삼전 닉스, 삼전 우, 뭐 스퀘어, LG엔솔, SDI, 삼성, 대기업들이 다 한 거죠. 대기업들 2차 전지와 반도체 이렇게 그냥 다 하면서 올렸고, 코스닥은 혼조세였습니다. 장 막판에 지수 올렸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 포함한 로봇주 일부 있었는데, 대부분은 반도체예요. 오늘 대부분은 반도체 일변도에 시장이 진행되었고, 일부 제약바이오가 있었다. 그 외쪽에는 사실 재미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시장이네요. 자, 간밤 미증시는 장중 마이너스 1.5%까지 빠졌고, AI발 소프트웨어 폭락과 블루아울의 필두로 한 사모펀드 쪽 캐피탈 쪽은 계속해서 급락을 보입니다. 비트코인도 안 좋고요. 뭐 하나 좋은 게 하나도 없죠. IBM도 폭락을 해버렸으니까 말이죠. 근데 말이죠, 동시에 오픈 AI 투자 축소가 있는 상황이면 사실 이 메모리라든지 이런 인프라 쪽도 좋을 일이 없지만, 시장은
그리고 우리나라 국제학은 이걸 모두 비웃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하는 지금의 시장은 특히 삼성과 닉스가 100만원과 20만원을 앞둔 가운데 있을 때 관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멈출 수가 없는 구간입니다. 삼성과 닉스의 실적 추정이 매일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디램 가격도 올라가고 또한 고정거래 가격까지 괴리가 2.5배까지 벌어지니 시장 분석가가 맘 놓고 삼전 닉스 목표가 상향 마부잡이로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반도체가 매우 좋고 이게 노무라의 7,500, 8,000의 근거라서 반도체만 그냥 좋은 게 맞습니다.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반도체, AI 인프라 이게 전부다. 여기 플러스 알파가 에너지다. 그 외는 뭐냐? 아니다. 정책이다. 우리나라는 실적은 다 목까지 다 차올랐다. 그럼 박스권 하단을 보든지 정책을 보든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그 말은 지수가 아무리 올라도 웬만하면 반도체가 1순위 주도주고 나머지는 그때그때마다의 이슈와 모멘텀이 있어야 추가적인 릴레이팅 가는 구간으로 판단하고 시장을 대응하는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반도체 역사적 순간 닉스 100 3전 20 새로운 출발로 보고 대응하십시오. 많이 올라서 문제가 아니라 이만큼 오른 명분이 있구나. 돈 많이 버나 보다. 돈 벌어서 어디다 쓸래? 투자 확확 늘리겠지. 소부장 밟아야 된다. 나중에 폭등한다로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삼전 닉스 조정시 트레이딩 바이로 계속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HCB 하이브리드 본딩 관련해서 강조 많이 드렸습니다. 저희도 제가 3일 내내 회원님들한테 사놓으세요. 문자로 한번 드리고 계속 사놓으세요가 하나 비전이었습니다. 오늘 상따로 추가로 좀 더 하고 물량 한 50% 정도는 남겨서 계속 들고 가고 있고요. HBF, 네오셈 계속 좋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조정시 매수 관점이고 신기술 쪽은 계속 봐야 돼요. 오사트, 글로벌 오사트 다 폭등이다. 매수해라.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일본의 이비덴, 증설 등 이슈가 대덕전자, TLB, 해성DS 기판을 끌어올리고요. 무라타의 MLCC가 삼성전기의 주가를 올리죠. 이런 쪽. 지금 하이브리드 본딩 관련해서 세메스가 고객사의 요청에 의해서 지금 테스트 단계에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하이브리드 본딩 지금 이미 개발 성공한 회사가 지금 하나 비전 세메스인 것 같습니다. 삼성의 자회사. 아무튼 이런 기대감들이 일단은 좋은 거예요. 새로운 기술. 그래서 내일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될지 일단은 지켜는 봐야 되겠다 정도고 장비 쪽도 다 좋습니다. 반도체는 돌아가면서 순환할 거고 또한 추세로 올라가기 때문에 급하게 따라서지 말고 폭락 떨어지고 시장이 막 눈물 흘리고 떨어질 때 그때마다 조금씩 줍줍해도 올해 내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특징으로 서울 반도체가 굉장히 빠르게 상한가를 갔는데 이거는 기사 밑에 링크 해놨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좀 임팩트 있었던 게 미국의 중국 ESS를 본격적으로 제재하는데 올해부터 제재 대상이기도 했는데 여기에 깜빵 보내버리겠다라는 법이 추가가 됐습니다. 임팩트가 있죠. 중국이 현재 90%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ESS 시장의 문이 좀 더 열리고 중국을 가로막아주는 법이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내용이고요. LNF가 그 가운데 가장 수혜이기 때문에 조정받았을 때 LNF도 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형제와 계율이 벌어지는 가운데 LNF가 최근에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LNF 조정시 매수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CIS 오늘 여러 번 매매했습니다. 매매해서 잘 수익 내고 했는데 이따 차트 보면서 눌림 이후 내일 재돌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언급을 좀 드렸고요. 제약바이오 순환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 오늘 온코닉 테라피틱스의 아침에 나온 희귀의약품 지정인데요. 이번에 이 세 번째 지정이 나온 거예요. 그 순환내막 세 번째 지정이 나온 건데 첫 번째 때, 두 번째 때, 세 번째 때 시장이 왜 상한가를 보냈냐 곰곰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다품종 항암제로서의 시장이 인정을 해줬구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쿠보를 바탕으로 이미 실적은 턴어라운드를 하고 돈을 버는 제약바이오가 된 가운데 이 희귀의약품의 세 번째 지정이 되면서 얘네 항암제 물질이 한 기존에 제공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존에 제공할 수 있는 다품종 항암제로서의 이 가능성을 보였는데 시장은 이걸 평가를 할 겁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핵심이에요. 1.1조가
비싸다 싸자라는 개념보다는 제가 볼 때는 싸다 조정시 이 종목 이제부터는 잘 봐야 되겠다, 아주 잘 봐야 되겠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매매 잘 했고 상따도 일부는 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제약바이오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어제 그제 사실은 눌림에서 리가캠을 저희가 좀 사놨는데 오늘 일부 매도 의견을 좀 드렸어요. NXT에서 라이센스 아웃이 아니라 인이 좀 들어와가지고 했는데, 다시 또 빠지면 또 사야죠. 이런 종목군들이 너무 많아요. 일동도 최근에 계속 사놓고 오늘 반등할 때 매도했고요. 또 이거 떨어지면 또 사야 됩니다. 이 좋은 종목 안에서, 좋은 종목군들 안에서 계속 박스권 매매를 계속 돌리십시오. 종목을 바꾸지 마십시오. 좋은 종목이 계속 좋은 종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봅니다. 삼성바이오 에피스도 조정시 봐야 되고, 오름도 조정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어제 강조드렸던 로킷 토모 프로티나 등등도 조정 구간에서 관심있게 지켜볼 예정입니다. 자, 3월달 일정은 일단은 대미투자특별법이 오늘 이제 국회 그 회의가 좀 있어요. 회의가 좀 있고, 미국 쪽에서 담당자가 한국에 오는데 와 있는지 안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내일 11시에 우리 트럼프 황제가 연설을 하죠. 대국민 연설을 하는데 뭔 말을 하겠습니까? 관세 패소했으면 그 관세 패소한 거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할 것이고, 다시금 관세로 인해서 우리는 일본에서 많은 투자금을 받았고 한국에서도 받을 것이다, 이 말을 할 건데 한국이 이해 안 한다?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전이라든지 대미 투자 관련된 이 테마는 3월 5일까지 통과될 때까지, 그리고 우리나라 국회에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3월 9일날 또 미국에 갑니다. 3월 달까지 계속 쭉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테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원전 쪽은 계속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MWC도 좀 있는데 생각보다는 좀 약한 것 같고, 인터배터리 쪽은 죄송합니다. 전고체 쪽이죠. 다른 것보다는 전고체 쪽이기 때문에 CIS,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있는데 CIS 쪽이 조금 더 지금은 유력해 보인다 생각이 드네요. 자, 코스닥 흐름은 큰 틀에서 반도체, 제약바이오, 2차전지, 로봇이 계속 왔다 갔다 움직이는데, 오랜만에 오늘 로봇이 좀 움직였습니다. 현대무백스가 이제 투경이 해제가 되나봐요. 모르겠어요. 오늘 확인을 안 해봐서. 그런 부분에서 오늘 올라왔다면 대장주가 다시 귀환하는 거기 때문에 내일 좀 봐줘야 되는 거고, 결국 이런 종목군들의 전체적인 순환이 있다라는 것은 이 업종 내에서 핵심 종목군들 위주에서만 계속 보면 됩니다. 계속 순환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봐야 되고,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GTC 일정이 또 다음 달에 있기 때문에 로봇과 자율주행 연동되는 부분이 다시 테마로 쓸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그리고 3월달에 노란봉투법의 시행도 동시에 있다라는 거 우리는 잊지 말고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NXT 시장에서 굉장히 좀 활발해요. 영상을 좀 빨리 찍는 날이면 NXT를 잠깐 매매를 안 하고 좀 보는데, 이런 점들은 저도 보면서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매매 NXT가 오히려 아침보다는 오후에 저는 개인적으로 더 편한 것도 많은데요. 자, 오늘 종목 보면 뭐 당연히 삼성과 닉스를 봐야 되겠죠. 삼성전자 일단은 아침에 프리장에서 좀 밀렸었는데 미국장 영향에 의해서 바로 들어 올리면서 돌파되고, 여기서부터 이제 그 흐름이 좀 바뀌면서 오늘 저점 대비해서 삼성전자 4% 5% 올라왔으니 굉장히 또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삼성 SK하이닉스는 거의 밀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반등이 나왔으니까 엄청 세게 반등 나왔다, 관성에 의해서. 일단 두 기업이 돌파가 나왔으니 추가 상승이 어디까지 나오는지 보고, 이격이 과하게 벌어지면 지수의 이 이격 조정 성격의 조정은 분명히 있긴 있을 거다 정도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하나비전인데요. 하나비전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구간이 돌파가 되면 뜨겁게 상승을 하는데요. 사실 여기 돌파될 때 회원님들한테 30% 추가로 돌파할 때 좀 더 매도하고, 여기가 뚫리면 눌릴 때 다시 사라고 했어요. 계좌 바꿔가지고 다시 사고, 이게 올라왔을 때 이렇게 하면 눌림은 오늘 하나 비전으로 봐야 된다. 저도 사실 상따를 좀 늦게 해가지고 이 구간에서 상따를 해서 상한가에 일부 팔고 나머지는 홀딩해서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윙 종목은 홀딩해서 지금 가고 있고요. 하나 비전 같은 경우에는 뭐
내일 한 차례 더 올라가고 또 조정을 받을 건데 하이브리드 본딩 시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올라온 거라고 봐야 되고, 한미반도체가 지금 못 가는 거는 사실 시장에서 한미반도체의 지난 주가의 상승을 그 삼성전자의 TC본더 납품 가능성으로 상승을 했는데, 한미반도체나 삼성이나 선을 그었더라고요. 세메스에서 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이 약간 네, 한미반도체의 주가의 업사이드를 좀 막고 있구나,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반도체 너무 좋은 게 많죠. 반도체 기본적으로 오늘 리포트 나왔던 PSK도 올라왔고, 장비단의 종목군들은 다 좋은 것 같아요. 다 뭐 이렇게 21선 근처라든지 11선 근처라든지 아무튼 이런 이 중요한 이평선 근처에서는 눌림에서 매수하고 신고가를 노려보는 전략으로 계속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기판 쪽에서 대덕전자도 신고가 영역까지 왔는데 아무래도 그 실적이 나오고 나서 가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서 이런 종목을 뭐 지금 당장 사다 마다 하긴 좀 그럴 것 같고, 네오셈도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나중에 HBF 모멘텀이 붙으면 모멘텀으로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의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오늘 이것뿐만 아니라 그 전력 인프라 쪽도 굉장히 좋은데요. 사일전기 일단 신고가 영역이죠. 여기서 쏘면 가지고 있는 물량 20만원 정도에서는 전량 매도를 하던지 일부 끌고 가든지 해야 될 것 같고, 전선, 인프라 이런 쪽도 지금 끝없는 상승이 나와요. 점점 올라가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보유자 영역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 가능한 구간은 제가 봤을 때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그나마 조금 유리한 것 같습니다. 어제 저는 종배를 우진 엔텍을 종배를 해서 넘어오고 시간 외에서 막판에 좀 팔고 아침에 완전 발매도를 했네요. 시가가 많이 안 뜨길래 시가매도를 좀 해버렸더니 와, 바로 10%까지 떠서 굉장히 좀 아쉬움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정 관련해서는 지금 대우건설을 사실 오후에 우리 종배로 좀 추천을 했고, 점심 먹으러 갈 때 일단은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추천을 했는데 조정 안 받고 바로 올라가서 저도 사실은 8,000원 넘었을 때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고 조금 가지고 일단 넘어가고 있습니다. 건설 쪽에 최근에 리포트가 그냥 뭐 원전뿐만 아니라 리포트가 상당히 좋은 상황인데요. 지금 월봉상 대우건설이 지금 바닥에서 사상 최대 거래가 좀 터졌어요. 바로 돌파할 수도 있고 밀렸다가 나중에 뚫을 수도 있는데 정황상은 좀 흐름이 나쁘진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좀 봐집니다. 가급적이면 바로 가면 좋겠는데 가로 못 가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지지 여부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다 싶고요. 오늘 이거 외에도 삼성 SDI가 다시 올라오면서 거래 대금을 2조를 터뜨렸죠.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저항 때문에 돌파가 못 됐다면 내일 돌파 시도를 다시 할 수도 있는 거고, 돌파가 나온다면 제가 볼 때는 리포트가 아침에 나오면서 프리장에서 돌파를 만들어줄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ESS 시장에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열려있기 때문에 ESS 배터리는 LFP 배터리가 들어가죠. 그 관점에서는 LNF를 눌림해서 잡는 전략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눌림에서 대응해 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오늘 뭐 가장 하이라이트 종목 중에 하나가 온코닉 테라퓨틱스인데요. 일단 여기 강력한 저항을 뚫었기 때문에 내일 뭐 프리장부터 쏴버릴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프리장에 이게 안 올라가고 쑥 민다, 그럼 하단에서 눌림에서 한번 잡아본다, 이런 생각으로 약상 매매 쪽으로 여러분들 포커스를 맞추셔가지고 대응해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무벡스 이것도 종가 베팅 하기에는 나쁘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박스권을 잡아놓고 여기를 보면 여기서 돌파가 나왔죠. 그리고 이렇게 돌파 눌림, 즉 역해된 숄더가 나왔는데 이 구간이 중요한 거죠. 이 구간의 저항을 딛고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가 종배하기에는 이 자리가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걸어놨는데 이 구간에서 체결을 좀 못 시켜서 종배를 못했고요. 내일장 투경이 해제가 되고 나서 좀 밀렸다가 다시 프로그램 매수라든지, 원래 이 종목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 굉장히 뜨겁게 들어오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지켜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 제외하면은 뭐 증권, 보험,
금융 이런 쪽은 지금 시장에 삼법 개정 이슈가 소멸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닥 좋을 이유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나머지 그러면 반도체와 그 외 뭐 제약바이오, 로봇 이런 쪽에서 우리가 추가적인 기회를 찾는 방법이 필요해 보인다. 여기 좀 더 더해서 원전까지 혹은 2차 전지까지.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